안녕하세요. RC 조아입니다. 전동카 유저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전동 차량의 경우는 주행 시간이 8에서 10분 정도인데 충전 시간은 그보다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충전하기 위해서 2채널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로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하는 부피도 줄이고 한 번에 4개씩 충전을 할 수 있는 4채널 충전기를 살펴봤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고출력 주행용 배터리를 충전하기에는 충전 용량이 작거나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툴킷아시에서 AC/DC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가성비 괜찮은 고출력 4채널 충전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영상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을 보시면 챕터 설정이 되어 있으니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스를 열기 전에 뒷면의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6셀까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DC 전원일 경우에는 250W 4채널이고요. AC 입력 같은 경우는 100W 4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0W일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은 4셀 기준으로 최대 6A 정도까지 충전을 할 수 있고 2셀 같은 경우는 최대 13A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A 기준이고 당연히 이제 250W 올라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전류로 충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전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모드가 250W 4채널, 일반 모드가 12W 4채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밸런스 전류는 800mAh 정도로 나오는데 타사의 어떤 고급 충전기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같은 회사의 이 제품을 대략 2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낮은 밸런스 전류로 가지고 제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굳이 따지면은 그 높은 전류보다 조금 느리지만 그거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800mAh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0.05V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보호제 같은 게 들어있고요. 명암 같은 게 들어있고요. 본체에는 이런 흰색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고요. 보호필름 들어있고요. 그리고 AC 입력용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DC용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USB 데이터용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긴 쪽의 길이는 22c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11cm 정도 되고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단순히 그 숫자로 얘기하면은 감 잡기 힘드시죠? 그래서 타이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타이어 크기에 비교했을 때 긴 쪽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타이어와 거의 비슷하고 높이는 타이어 2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버용 파워 서플라이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고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더 넓고요. 그 다음에 폭도 조금 더 크고 하여튼 이 정도 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충전기 또 휴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에 또 들어가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티웍스에서 나오는 이런 가방이고요. 여기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닫으면은 약간 눌립니다. 이쪽이
튀어나와 가지고 약간 이제 튀어나온 수준인데, 예, 이제 위에가 약간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1120 정도 나오고요. 또 비교 대상이 있으면은 조금 더 가늠하기 좋겠죠. 좀 전에 보여드린 서버용 파워 서플라이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1030 정도 나옵니다. 대략 이 제품과 100g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외관과 입출력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좌측 스위치는 채널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의 스크롤 장치는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15W 출력의 무선 충전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 배터리 연결은 XT60 단자로 되어 있고 좌우측에 6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밸런스 포트가 있습니다. 밸런스 포트의 아래쪽을 보시면 채널 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좌측면부터 1, 2, 3, 4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위에를 보시면 불투명색의 바가 있는데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채널의 위치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충전 중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충전기 상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1채널은 변환 커넥터가 없어도 슬라이더 바를 이동시켜서 XT60과 XT30을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출력 주행용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XT30을 거의 사용할 경우는 없지만 드론이나 비행기 사용자에게는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C 입력 단자가 있는데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역할은 내부 파워의 장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 충전기의 전원을 켜고 끄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우측에 DC 전원 입력이 있지만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와 관계없이 바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내장형 파워 서플라이를 가진 충전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편리하고 매우 마음에 들고요. 우측에 있는 4채널은 1채널과 밸런스 포트 위치만 반대이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C 입력 단자는 XT90으로 되어 있고요. 전압은 7에서 30V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최대 1200W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USB A 타입은 30W 출력이고요. USB C 타입은 65W의 출력을 낸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고요. 소형 기기부터 노트북 배터리 충전까지 다양한 장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후면의 냉각은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충전기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40도 부근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처음부터 빠르게 돌진 않고 온도가 낮을 때는 낮은 속도 돌고 온도가 올라가면 팬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팬 소음의 느낌은 매우 크거나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닌데 빠르게 돌면은 당연히 소음 크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바닥면은 4곳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LCD 패널은 IPS 패널이라 가지고 색감이 선명하고 어느 정도 삐딱하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인성이 확보된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셀 배터리 4개를 연결했습니다. 충전기를 켜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채널의 구분을 색상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채널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해당 채널의 셀 전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휠을 누르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 저는 하이 볼테이지 타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수는 현재 2셀이니까 2셀 선택을 하고요.
오토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충전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 전압은 4.35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는 우선 1A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숫자가 1, 2, 3, 4가 있는데 이 번호의 의미는 채널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1번 채널에 보시면 글자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현재의 충전 설정이 1채널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배터리 4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4개의 채널에 모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위쪽에 있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4.03이라는 얘기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 1.2, 1.3 나오는 숫자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전류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입력 전원의 이제 누적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거고요. 네 번째 거는 충전되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섯 번째 거는 충전기의 내부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전 전류를 올려 보겠습니다. 해당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 스크롤 휠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충전 전류를 2A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시 적용이 되고요. 선택된 1채널만 올릴 수 있고 4개의 채널을 동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일일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럼 번거롭죠. 근데 저는 이제 4개의 배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종료는 이제 채널마다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모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시에 올리고 싶기 때문에 모두 종료를 한 다음에 6A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충전의 전력이 그 200W에 가까운 숫자를 가리키게 되고 팬이 이제 그만큼 빨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냉각팬이 빨리 돌게 되는데 마이크로 이제 어느 정도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팬 소음의 정도는 가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서킷이나 이제 외부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4셀 배터리 4개를 준비를 했고요. 배터리 전압이 올라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되는 파워는 변화가 없는데 배터리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충전 전류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6600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인데 6A 충전 전류를 설정한다면 대략 95W의 충전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채널만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요 네 번째 숫자에 대략 95 이상의 충전 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4셀 배터리를 모두 6A로 충전을 한다면 총 380W 정도의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장 파워의 최대 출력이 400W 정도니까 20W 정도 남게 됩니다. 즉 95%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충전을 한다면은 당장은 고장은 나지 않겠지만 내부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 파워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맥스 400W는 말 그대로 최대 출력이지 연속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전력의 6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충전 전류를 낮추든지 동시에 충전하는 배터리 개수를 줄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높은 파워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장 파워를 사용했을 때 4셀 기준 4A 정도로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총 전력이 250W 정도 나오고 있고요. 냉각
팬의 소리가 매우 커졌습니다. 충전 전류를 6A로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큰 파워를 준비를 했고요. 현재 보이시는 파워는 서버용 파워 서플라이고요. 1200W급 파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전압은 12.3V고요. 자, 그러면은 4개를 모두 6A로 충전 전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충전의 전력이 380W가 나오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전압이 높은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파워를 사용하셔야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조금 복잡한데 이 충전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출한 것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온로드 경계장 같다. 당연히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타이어 워머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냉각팬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충전기에서 외부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4채널 모두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는 1채널에 물려있기 때문에 1채널만 외부 전원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타입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파워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출력 전압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두 개 다 12V 기계이기 때문에 12.5 정도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설정해 줍니다. 이 장치에서 전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한 5A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조금씩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냉각팬도 가동하고 타이어 워머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겠죠. 저는 이 3채널에 물려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채널을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이 없다면은 이 타이어 워머하고 냉각팬을 가동하기 위해서 따로 파워를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짐이 많이 무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 하나면은 이 정도는 물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는 오른쪽에 스크롤 휠을 길게 누르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내장형 파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없지만 외부 파워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선택 부분에서 자동이냐 매뉴얼이냐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파워의 종류에 따라서 총 5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타입도 아답터냐 배터리 타입이냐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최대 전력, 그 다음에 최대 전류, 그 다음 볼테이지 범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세팅 보겠습니다. 충전기의 내부 온도를 80도까지만 해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거는 충전 시간을 200분까지만 할 수 있고 세 번째 거는 충전 용량을 30Ah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끌 수도 있습니다. 오프 기능도 있고요. 기본 값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싱크로너스 모드는 동기화 모드라 그러죠. 이 부분을 온하게 되면은 채널 두 개를 합해서 더 큰 출력으로 이제 충전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안 쓰는 기능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워크는 뭔 뜻이냐면은 배터리를 연속으로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당기시죠. 그러면은 그걸 빼고 다시 충전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에 조작하는 과정 없이 이걸 충전이 완료되고 뺀 뒤에 자동으로 그 다음 배터리를 꽂게 되면 자동으로 연속해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 컴플리트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 더 이상 충전을 끊느냐 아니면은 트리클 미세 전류로 계속 유지를 해주느냐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기본은 AND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차지 볼테이지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밸런스를
시작하는 볼테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 값은 이제 항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500mAh냐 아니면 400mV냐 이 값을 정해서 이 범위 안에 만족했을 때 이제 밸런스를 시작해라, 그런 뜻이고요. 기본 값은 이제 always 항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충전기 연결하고 충전 시작하고 누르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제 저장된 배터리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ON을 하거나 OFF하거나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배터리 선택을 ON을 하게 되면 충전을 시작할 때 저장된 목록이 나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것을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라이트는 이제 뒷부분에 배경을 밝게 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하느냐 그런 기능이고, 버전은 현재 이 누르는 소리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제 영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 스타일은 기본이 뒤쪽이 이제 밝은색이 되어 있고 다크 모드로 하게 되면은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 초기화라고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yes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처음에 공장 초기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충전기에서 측정되는 셀 전압이나 전류값은 전압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충전 종료 시점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압과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공장 출고 시에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밸런스 보드가 있어야 되고 충전기의 정밀도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테스터기도 그 정도 사양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연결할 커넥터는 밸런스 보드에 꼽을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이 배터리에 1번 셀을 맞춰 볼 텐데요. 현재는 충전기에 3.9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976 나옵니다. 이 충전기하고 현재 오차가 0.006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충전기를 끄시고요. 오른쪽에 스크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충전기를 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1번을 찾습니다. 현재 이 위치죠. 현재 3.97 나오는데 여기서 이 스크롤 휠을 한번 눌러주시면 커서가 밑으로 이동하면서 이 숫자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변동시키면 여기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3.976으로 맞추겠습니다. 6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기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 이동하셔서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엑시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충전기에 3.976이 나오고 테스터기도 3.97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값으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충전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같이 들어있었던 하얀색 USB 케이블을 충전기와 컴퓨터에 연결을 해 줍니다. 툴킷-IC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Q6AC 충전기를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펌웨어란에 버전 1.03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화면과 같은 파일이 받아지게 되고요. 압축을 풀면 오토매틱 업그레이드 파일이 나오는데 그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파일이 복사되었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며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끝나게 됩니다. 충전기 시스템 세팅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1.03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장단점을 얘기해보고 영상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우선 장점은 400W의 파워가 내장되어 있는 4채널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른 구성과 파워를 따로 구입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고성능의 제품을 따로 구입했을 때보다 미세한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화면의 조작이 직관적이어서 간편해서 적응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충전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의 목록이 바로 나와줘서 시작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400W급 파워가 내장된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적어서 휴대성도 좋고 책상에 차지하는 면적도 적어서 좋았습니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가격 대비 충전기의 특성상 빠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따로 밸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저도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충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충전기에서 밸런스를 해주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틀어지지 않은 이상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미 전압이 많이 틀어진 경우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충전기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자주 들었다 놨다 할 일은 없지만 손이 작은 분한테는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닥면에 뭐 손가락 넣을 틈도 거의 없고 측면에 홈 같은 부분도 없으니 들 때마다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파워를 내장하고 이제 부피도 줄여야 하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밸런스 전류가 조금 적다는 게 아쉬움이 들긴 한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단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상으로 Q6 AC 충전기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었고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소소한 추가 영상이 많이 들어가서 편집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